더불어민주당이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마치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는 말처럼 지지율이 한 주가 다르게 급락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에 대한 정당 지지도가 급기야 30% 벽마저 무너졌습니다. 특히 여야가 승부처로 사활을 걸고 있는 충청 지역에선 민주당의 지지율이 13%로 나타났습니다. 제2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지방선거 판세와 관련해 13대 4나 12대 5에 그치지 않겠느냐며 더불어민주당의 참패를 전망해 했습니다. 관련 소식 집중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지난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상세히 보도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해드리면서 새삼 놀랐던 적이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여당이 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7년 6개월 만에 최고치인 45%까지 급등했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율이 31%로 하락하면서 여야 지지율 격차가 14%포인트까지 벌어졌다는 여론조사였습니다. 이 같은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서 앞으로 민주당의 지지율이 고착화되거나 아니면 더 하락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한 주가 지난 오늘 한국갤럽이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 주 새 민심의 변화는 어떠했을까요? 가히 충격적인데요. 한국갤럽이 오늘 공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폭락을 거듭해 20%대까지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여론조사를 좀 자세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43%, 더불어민주당 29%, 지지하는 정당 없다라는 무당층은 23%, 정의당 4%, 그 외 정당 단체 1%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10%포인트 폭락에 이어 금주에 다시 2%포인트가 추가 하락하면서 20%대로 추락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했으나 민주당도 같은 수치인 만큼 떨어지면서 지지율 격차는 14%포인트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을 충격에 몰아넣고 있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지역별 상황을 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격전지로 꼽히고 있는 지역에서 민주당이 크게 뒤지고 있는 분위기가 역력한데요. 서울은 국민의힘 44%, 민주당 31%였고 인천 경기는 국민의힘 42%, 민주당 33%였습니다. 특히 최대 승부처인 대전, 세종, 충청은 국민의힘 50%, 민주당 13%로 나타났습니다. 13%의 지지율이라면 국민의힘이 호남에서 얻고 있는 지지율 정도다, 이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가히 충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충청 지역 민심이 왜 이렇게 민주당에게 분노한 것일까요? 역시 천안이 지역구인 박완주 의원의 손비위가 충청권 민심을 격노케 하면서 거센 후폭풍이 몰아닥치고 있는 양상입니다. 제 같은 양상은 성별 여론조사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특히 30대 여성층을 보면 지난 4월 국민의힘 18%, 민주당 50%에서 5월엔 26%대 37%로 그 격차가 크게 좁혀졌습니다. 성비위 사건이 민주당에 타격을 줬다는 반증일 텐데요. 또 한 가지 특이할 만한 점은 30, 40대 남성의 민주당 이탈 현상입니다. 월 통합 기준 30대 남성의 국민의힘 대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4월 36%대 37%에서 5월 46%대 28%로 뒤바뀌었고요. 민주당의 강고한 지지 기반인 40대 남성도 4월 25%대 53%에서 5월 34%대 43%로 그 격차가 좁혀졌습니다. 상대 진영인 우리가 봐도 좀 이 같은 여론조사가 충격적인데 민주당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재론 가운데 좌파 진영 이사로 분류되고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판세 분석을 내놨습니다. 진정 교수는 민주당이 17곳 가운데 4-5곳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민주당이 4-5곳에서 이기는 선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으로 호남 3곳 외에 겨우 한두 곳에서만 이기는 참패를 할 것이라는 얘기인 셈입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이 등장한 후에 인천과 경기도의 지지율이 도리어 떨어졌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주자들이 문제가 많다고 오늘 뗀 진정뉴스는 이재명도 그렇고 송영길도 그렇고 대선 패배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나왔단 말이다. 또 잘하느냐라고 하면 또 잘하지도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계속 유세를 하다 보면 항상 잡음이 발생을 하고 있다. 애를 밀친다든지 애 머리를 누른다든지 아니면 김동연 후보는 밀친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앉아있는 벤치 위에 그냥 탁 올라가서 연설을 한다든지 사람들이 혼비백산해서 도망가질 않나. 자, 이게 굉장히 에거센트릭하다. 자기밖에 모른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자, 이어 또 심지어는 구급차 지나가는데 거기서 사진 찍고 그 다음에 욕설하고 지나갔다고 쫓아가서 법적으로 불법이니 뭐니 이렇게 해서 스트리트 파이팅까지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재명 상임고문을 직격한 뒤 제가 이분이 다시 나오려면 3가지를 얘기하지 않았나. 그중 3번째가 뭐냐 하면 이미지를 개선해야 한다. 그런데 개선 없이 그냥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분이 사실 판세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진정교수는 이재명이 등장한 후 인천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 위기의식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민주당의 위기는 이것 말고 또 있죠. 바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경우를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 하면 가장 먼저 필요로 하는 게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당 장악력입니다. 당을 장악할 수 있는 어떤 리더십과 강력한 카리스마가 없다면 비대위원장 자리는 그저 허수아비 또는 얼굴마담 이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은 여러분께서도 지난 과거 사례에서 보신 적이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경우 당내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에 휘둘려 구심점 역할을 점점 잃어가고 있죠. 검수완박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처음엔 소신 목소리를 냈다가 결국 강경파들에게 끌려갔고요. 송영길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에 부정적 의견을 냈다가 이것도 결국 저지하지 못했습니다. 또 최강욱 의원의 성적 발언 논란 그리고 박완주 의원의 성비비 사건 때도 나름의 목소리를 내고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강성 지지층의 반발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자,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2030 여성들을 일컫는 이른바 개딸들이 오늘 박지원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고 하지요. 6일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할 박 위원장이 내부 총질에만 몰두해 해당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이유라고 하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박지원 위원장이 사면 초과에 몰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그래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고 나름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쉽사리 민심을 파고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미정상회담 등 대형 이벤트와 호재는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이 밖에도 검수완박이 실현될 때까지 전 정권과 관련한 권력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여기엔 문재인이 관련돼 있는 울산시장 선거권과 탈원전 관련 수사가 있고요. 이재명이 관련된 대장동, 성남FC, 경기도 법카 유용,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면 검수완박을 밀어붙인 민주당으로서는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겠죠.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의 민주당 상황에 꼭 맞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